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자의 마감 시황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삼성전자를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어제 5.30%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2.08%의 갭을 띄우면서 자, 드디어 6만 전자를 갈 것이다. 이런 무수히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뭐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오면서 뭐 수많은 비난이 오가기도 하고 실망에 대한 목소리들도 꽤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오늘자의 증시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에서 지금 주주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증시의 특징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 비공개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매매에서 우리가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오늘도 증시의 수급을 빨아먹을 것인가, 이 여부였습니다. 근데 결론만 놓고 보면 오늘자 증시 수급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화그룹주로 굉장히 많이 쏠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분봉상 흐름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에는 한화그룹주의 차익 물량이 잠깐 나오다가 이 한화그룹주의 재료가 증시에서는 더욱더 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었는지 삼성전자의 물량을 한화가 뺏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는 두 개 다 올라가면서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새벽으로는 FOMC에 대한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금 꽤나 많이 껴있다라는 표현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닐 텐데, 그런 와중에 국내 증시에 이런 거대한 테마들에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그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경우는 11조가 넘는 약 12조의 거래대금, 그리고 어제도 약 12조의 거래대금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 증시의 특징, 수급의 쏠림 현상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이거를 기술적인 흐름으로 분석을 하는 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굳이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은 저점은 점점 끌어올리면서 고점까지 좀 이제 점점 더 쉽게 움직이고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패턴들도 확인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 상황을 볼 때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어제와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집세가 꽤나 엄청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천억가량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2,200억가량, 그러니까 연일 7천억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를 보면 어떻냐? SK하이닉스는 또 외국인이 보자. 이렇게 기관은 연달아 사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D램과 낸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기존 소부장 종목들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수혜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현재 HBM이나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사이클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D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어마무시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HBM만 붙었다 하면 그 반도체가 대세 상승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장세가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포인트들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후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을 꽤나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든지 인터포저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관련 기술 개발이 지금 내년 안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기술 개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반영이 좀 저는 안 돼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슈 하나하나 이제 외국인이 모아가면서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호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절대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절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정을 주목해 봐야겠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이 GTC 2025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지금 굉장히 명확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GTC 2025에서 AI 관련 솔루션이나 제품 관련 발표를 한다고 하는 점, 분명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젠슨 황이 한국에 대해 언급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언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삼성전자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 지금 사라, 이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또 6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실망에 대한 여론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실망만 하기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게 있을 때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은 모두가 포기할 때 그때 주가는 돌파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